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사이 경북 동해안에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쪽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겠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오후부터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고돼 있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서둘러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 50에서 150mm,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40mm입니다.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흐리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은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그치면 장마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81.4%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초에 맥스터 증설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불공정한 절차에 대한 시민단체 반발이 커서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 발표장인 경주시 간포읍 복지관입니다. 입구는 닫혀 있고 발표장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들과 막으려는 관계자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시간가량 충돌이 이어지자 위원회는 배포한 보도자료로 발표를 대체했습니다. 이 결과 발표는 각종 언론사, 방송국의 유인물로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재검토위원회가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81.4%가 찬성했고 반대는 11%로 조사됐습니다. 지역과 연령, 성별 등 모든 영역에서 찬성 비율이 65% 이상이었고 오리엔테이션 이후 3주간의 수기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찬성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위원회는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맥스터 증설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며 정부는 다음 달 초 맥스터 증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결과 발표이지 정부의 정책 결정은 앞으로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종합토론회까지 모두 불투명하게 진행됐고 조사 결과도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3자부 결정도 남아 있고요. 저희들은 이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 저희들은 공정성조사위원회의 구성 여부들을 저희들 대책에 한번 논의를 해보고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가 지난 5월 맥스터 공론화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마무리했지만 불공정한 절차에 대한 반발이 커서 앞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 과정에도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맥스터 증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발표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환경단체와 원전 인근 반대 주민들은 재검토위원회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구성됐고 짧은 기간 졸속으로 운영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을 강행할 경우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찬성과 반대, 양측 주민들은 극렬한 대치를 벌였습니다. 다칩니다! 다칩니다! 맥스터 증설에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81%의 찬성으로 나타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는 불공정한 반쪽짜리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갈등, 해소, 공론화, 공정성, 투명성, 수구성 뭐 제대로 갖춘 거 있습니까? 무엇보다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성원전 인근 경주 시민과 울산 시민들은 정작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 당사자 다 빼버리고 15명의 위원을 구성한 것 자체가 시민사회와 원전 소재 지역을 배제하고 재검토위원회 구성한 게 제일 먼저 잘못된 것이고요.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도 졸속으로 구성됐고 찬반을 묻는 설문문항이나 온라인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 역시 불공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 동의 없이 사람 150명 전판 모르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낸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양남은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 55.8% 반대가 나왔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이 지금은 임시로 핵폐기물을 저장한다고 말하지만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이 될 수도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발전소에다가 중저진이 핵폐기물, 고준위 핵폐기물, 양남 주민들은 살 수 없어요. 정부는 경주에 방패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2016년까지 월성원전의 핵폐기물을 경주에서 반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이미 이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맥스터 증설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 주민들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콘크리트 반이 해상이든 육상이든 다 막고 절대 못한다는 거 반드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이 앞으로도 반대 운동을 계속 펼치겠다고 밝혀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공정한 기회 부여를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의대 신설은 전라남도를, 공공의과대학은 전라북도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비칠 수도 있다며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1.85명으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포항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현장 조사와 정수장 점검 등을 통해 모두 수돗물 공급 계통이 아닌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가정 욕실. 세면대 위에 꿈틀거리는 뭔가에 크게 놀랍니다. 또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벌레가 수돗물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포항 지역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4-5건씩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먹는 물 검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염소 잔류 검사와 함께 수돗물 시료 채취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신고된 모든 사례를 조사한 결과 다행히 정수장 등 상수도 공급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저수조나 물탱크, 배수구 등의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식지가 될 만한 물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게 알을 사는 거예요. 알을 사보면 얘들이 부화를 금방 하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세면대라든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물을 받으면은 물 속에 그게 이제 떠다니는 게 약간 보이는 경우거든요. 이번 경우도 막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그래도 포항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정수장 8곳과 배수지 10곳, 상수 관로 등 모든 수도 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돗물 필터를 확인한 결과 포항의 수돗물 필터에는 유충 등 이물질이 없고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일부 하고 있는 활성탄 공법을 쓰지 않습니다. 모래가사 공법을 쓰기 때문에 역세척이죠. 세척을 하루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야간에 저수조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유충이라든지 벌레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포집기를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져 나방파리 유충이 화장실과 배수구에 번식할 수 있다며 저수조, 물탱크 청소와 함께 내부 위생 관리에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주민 공모 절차가 오는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시설이 노후된 시립 화장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4월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모공원 추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추모공원 조성의 핵심인 부지 선정을 주민 공모제로 하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내년 7월까지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실종되면서 대구 공항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공항공사는 올해 100억 원가량 적자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국내선 개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공항 1층 도착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제선 승객으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3월부터 대구의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국내선 이용객만 공항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공항 이용객은 247만 명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80만 명으로 68%나 줄었습니다. 국내선이 44% 줄었고 국제선은 무려 84%가 줄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도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억 원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100억 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숙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국제선 개설은 힘들 것으로 보고 대신 국내 노선을 개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달 31일부터 대구 김포 간 노선을 매일 운항하기로 한 데 이어 다음 달 14일부터는 강원도 양양을 오가는 노선도 일주일에 3번씩 신규 취항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제주 노선 말고 양양하고 김포 노선을 개설해가지고 국내선 확충 쪽으로 당분간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탑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증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김포와 대구 양양 노선은 어느 정도 수요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운임하고 스케줄만 잘 한다면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장, 비즈니스 등으로 해가지고 김포, 대구로 왔다 갔다 하는 수요는 이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 양양 노선은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세에다 차로 이동할 때보다 3시간가량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이 워낙 크고 길게 갈 것으로 보여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추가 확진 환자가 이틀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23일째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6,939명이고 경북은 1,39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걷는 내국세의 일정 금액을 매년 지자체에 내려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돈입니다. 지자체 예산 중 많게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로서는 무척 중요한데요.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교부세가 깎이게 돼서 예정된 사업을 못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지방교부세 총 금액은 국가가 걷는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인구나 면적, 낙후도 등 91개 지표에 따라 매년 각 지자체에 분배해 나눠주는데 상주시의 올해 지방교부세는 4,764억 원, 안동시는 5,187억 원 등으로 많은 곳은 지자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덩달아 깎이게 됐습니다. 지자체마다 일률적으로 약 4% 감액이 적용돼 경상북도의 경우 463억 원, 상주시 190억 원, 안동시 207억 원 등 경북도청과 23개 시군을 합쳐 2,865억 원이 당장 올해 삭감됩니다. 이미 편성된 교부세가 당해 중간에 감액된 건 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교부세 금액이 결정된 건 작년 말. 이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짜놨기 때문에 추경을 열어 줄어든 금액만큼 도로 삭감해야 합니다. 행사 같은 당장 불필요한 사업이나 사업 집행 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세출 구조 조정을 하는 겁니다. 사업 우선순위 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코로나 전국 속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이미 세출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 여력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비 공모 사업을 좀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서 교부세 줄어드는 만큼의 어떤 우리의 부담을 좀 줄였다 나가겠다. 특히 광역단체가 어려워서 경상북도의 경우 추가 세출 구조 조정으로는 교부세 삭감 공백을 메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행안부가 예고했고 지자체의 자체 세입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황금 은어 축제가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축제를 위해 양식해온 황금 은어를 피서철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장소는 지품면에 있는 영덕 황금 은어 생태학습장으로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4만 마리를 시중가의 절반인 1kg당 10,000원에 판매합니다. 영덕군은 올해 황금 은어 82만 마리를 생산해 이 가운데 78만 마리를 50천 등 주요 하천에 방류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31일까지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학력이나 전공 제한 없이 컴퓨터와 엑셀 활용 등 정보화 지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주 40시간이며 급여는 180만 원가량입니다. 울릉군은 코로나19로 잠정 연기해온 독도 아카데미 교육을 다음 달 19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한 기수당 교육 인원을 110명에서 60명 정도로 줄여 11월 6일까지 주 2회씩 20차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독도 아카데미는 전국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강의와 현장 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약 12년간 3만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전 프로그램인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단지의 참여가 크게 늘어 현재 62,300여 세대가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최근 2년 평균보다 줄일 경우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고 반기마다 한 번씩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지난달에만 12,500여 세대가 1억 2천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쪽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겠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오후부터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고돼 있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집안이 약해진 상태라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서둘러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 50에서 150mm,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40mm입니다.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흐리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은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그치면 장마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